기준금리 인하가 불경기를 인정하고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했을 때, 기준금리 인하가 다시 가동이 되기 시작했을 때가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급락이 나올 것이다 이제 경고를 드렸었고, 실제로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현금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매번 영상마다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댓글에서 많은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면 도대체 지금 현금 확보를 하고 있고 시장도 뭐 말씀하신 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과연 이 현금 아껴뒀던 걸 언제 본격적으로 써야 될까요? 이렇게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이제 이렇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만 하고 기회가 왔을 때 쓰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시점에 아껴뒀던 현금을 써야 되는 타이밍도 잘 잡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조언을 해드리고, 또 저 역시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느꼈던, 시장 사이클 안에서 좀 공격성을 강하게 띄어야 하는, 다시 말해서 아껴뒀던 현금을 본격적으로 써야 될 만한 타이밍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높은 확률로 적중률이 있었던 이 어찌 보면 공격성을 띄어야 되는 시장 반등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크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준금리, 그리고 두 번째는 공포탐욕지수,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제 기준금리를 비롯한 이제 경기 사이클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되겠지만, 초보자분들은 일단 기준금리 하나만 보셔도 얼추 거의 이제 맞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게는 많은 부분들을 다 봐줘야 하겠지만 우선은 기준금리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방향성이고, 그리고 그 인하하고 있는 속도 자체가 정말 빨라지게 되면 투자 시장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을 우리가 돌이켜 본다라고 하면,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미국이 시작했고 잠시 멈춰 있는 시점이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경기가 지금 불경기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심각해지게 되거나 관세적인 부분으로 인한 물가 급등 우려가 조금 해소가 되게 되면 분명히 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이 유가를 떨어뜨리는 액션을 계속 취하고 있고, 실제로도 유가를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고 있지만 그에 발맞춰서 유가도 뭐 곧 있으면 65불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반적인 에너지 공급을 늘려서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 비용이 떨어지게 되면 기업들은 생산 마진이 어찌 보면 좀 올라가게 되죠. 다시 말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다 보니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나중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이득도 커지게 될 거예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작동하는 기제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 자체가 불러오는 호경기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습니다. 시장 자체도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포탐욕 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공포탐욕 지수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화면을 통해서 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CNN에서 이제 발표되는 공포탐욕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CNN 비즈니스 공포탐욕 지수를 보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도 남겨 놓을 테니까요. 보시면서 사이트 들어와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같이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려움과 탐욕 지수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보통 공포 탐욕 지수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고요. Fear and Greed Index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이제 이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0부터 100까지 이제 숫자가 나와 있게 되고요. 보통 이제 0에서 한 25 정도까지는 극단적인 공포 상태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25를 넘어가게 되면 한 대략 26에서 50까지는 공포 구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극단적 공포, extreme fear, 그 다음에 fear. 그 다음에 이제 한
51에서 한 75 정도, 여기를 이제 탐욕 구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50에서 75. 그 다음에 이제 75에서 100은 극단적인 탐욕 상태라고 보통 평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딱 정확히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에 이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제 시장 사이클을 수치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숫자로서 이제 분석하는 것들이죠. 경기 지표라든지 뭐 금리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라든지 이건 숫자로 딱딱딱 찍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주식 시장이 돌아가는 논리, 투자 시장이 돌아가는 논리는 숫자만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거기에 이제 심리까지, 군중 심리까지 이제 접목이 됐을 때 시장을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금리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숫자적으로 해석되는 것 이외에 심리적인 부분들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극단적인 공포를 느끼면서 시장을 많이 떠나려고 할 때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고,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공포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0에 가까워지는 더 심각한 이제 공포 상태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서부터 뭐 2024년이라든지 이때부터 75가 넘어가면 이제 극단적인 탐욕이고 25 아래로 떨어지면 극단적인 두려움이에요. 극단적 공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25 아래로 떨어졌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25 근처까지 가는 것도 그렇고 24년도부터 하더라도 25 아래로 떨어진 적은 정말 적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5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사이클상으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두고 가게 되면은 다시 또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시점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좀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까지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이제 투자를 하기에 매우 적합한 시점이 갖춰질 것이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심리를 반영하는 공포 탐욕 지수는 어떻게 이제 산정을 하는 것인가? 보통 7가지의 지표들을 보면서 평균을 내 가지고 요 수치화한 거거든요. 심리를 수치화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시장 모멘텀입니다. 120일 이동평균선과 S&P 500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과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시게 되면 몇 달 동안 주가 수준과 비교해서 주식시장 수준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그래서 이동평균이랑 긍정적인 모멘텀 높으면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이 시장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두려움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 모멘텀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가 강도인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보고 계시는 NISE 뉴욕 증시 이제 52주 최고가 최저가 대비로 보셨을 때 대형 주식은 시장 수익을 왜곡할 수 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주식이 잘 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주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최고가에 거래되는 주식, 그 다음에 최저가에 거래되는 주식, 52주 최고가, 52주 최저가, 요 이제 주식수를 이제 비교해서 과연 지금 시장에 공포에 질려 있는지 아니면 탐욕에 가 있는지 이걸 이제 보는 건데, 지금 최고가가 최저가보다 훨씬 많으면 강세 신호이고 탐욕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죠? 그렇지가 않죠. 최저가에 가 있는 주식이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 극심한 두려움 상태에 있다. 시장 모멘텀도 안 좋고 개별 주식 상태도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는 거는 바로 주가 폭입니다. 시장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은 주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어떨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또 이 그 변동폭 자체도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거래량을 하락하는 주식수와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는데 낮은 숫자는 약세 신호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을 fear 신호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이 두려워지고 이러면은 매매하려고 잘 안 하거든요. 사고 팔고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 폭 역시도 어떻게 돼 있냐면 상당히 이제 무너지면서 극심한 두려움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는 시장이라고 주가 폭이라든지 거래량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풋 및 콜 옵션을 이제 보시는 건데, 여기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설명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풋은 매도고 콜은 이제 매수 옵션입니다. 뭐 기본적인 거니까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풋과 콜의 비율이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더 불안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그래서 1보다 높은 비율을 약세로 이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역시도 지금 옵션 쪽에서도 극심한 두려움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시장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랑 이제 50일 이동 평균선인데, 이 빅스 지수는 뭐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잠시 이제 시장 종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키움증권 기준으로 시장 종합에도 변동성 지수라고 빅스 지수는 매번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이제 증권사에서도 충분히 빅스 지수는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서도 아마 확인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빅스 같은 경우는 30일 동안 S&P 500 지수 옵션의 예상 가격 변동성을 이제 측정합니다. 그래서 빅스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시장이 상승할 때 종종 떨어지고 주식이 급락할 때 급등합니다. 그래서 좀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경계하면서 과연 이제 빅스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세장에선 낮아지고 약세장에는 이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두려움과 이제 탐욕 지수는 증가하는 시장 변동성을 두려움의 신호로 사용한다, 이렇게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빅스 지수도 극심한 두려움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약세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치가 좀 높아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수요를 이제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보다는 채권이 좀 안전자산 쪽에 해당되죠. 주식이 채권보다는 좀 위험한 상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안정적인 투자 성향으로 바뀌게 되면 채권 쪽으로 좀 몰리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공격성을 띠게 되면 주식 쪽으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국채랑 주식 수익률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권은 여기도 나와 있죠. 투자자가 두려워할 때 더 나은 성과를 보입니다. 두려워할 때 채권 쪽으로 몰리니까요. 그래서 안전자산 수요 증가를 공포의 신호로 보는데, 지금 여기에 있어서도 현재 주식보단 채권 쪽으로 몰리는 극심한 두려움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크본드 수요인데, 정크본드 수요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정크푸드라는 거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질이 좋지 않은 펀드, 뭐 질이 좋지 않은 주식,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질이 안 좋다기보다는 조금 위험하다, 조금 더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이 극심한 공포 상태인데 굉장히 또 질이 안 좋다고 보는 게 뭐냐면, 뭐 지수 시장 모멘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최고가 최저가 부분이라든지 개별 주가들도 신저가 쓰는 게 많아진다든지 주가 폭 자체도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풋콜 옵션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에서도 그렇고 안전자산 수요에서도 전부 다 극심한 두려움인데, 하나만 지금 탐욕을 부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탐욕을 부리고 있죠? 위험한 상품에서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 자체가 어떻게 다 극심한 두려움인데 하필이면 위험한 투자 쪽에서는 이렇게 과감하게 탐욕을 부리고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간혹 보이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시장이 어려워지면 좀 질 안 좋은 테마주들이 많이 급등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시장의 주인공이 됩니다. 뭐 사실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진짜 어중이 떠중이들이 주인공이 되거든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간혹가다 그런 종목들이나 산업들이 보입니다. 근데 특정 그 산업이나 테마 종목을 이런 좀 어중이 떠중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사실 그 기업도 나름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일 텐데 조금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런 식으로까지 말은 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지만 좀 질 나쁜 테마 이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시장이 안 좋으면. 그래서 그쪽으로 또 단기간에 돈이 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또 그쪽 수요로 막 몰립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정크본드 수요는 오히려 탐욕을 부리고 있고 나머지 일반적인 투자 시장에서 모두 극심한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 정크본드 수요까지도 극심한 탐욕으로 가면 아마 거의 뭐 0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심리를 살펴보게 되면 정말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이게 0에 가까이 가 있는 것보다 다른 지표 6개가 다 극심한 두려움인데 하필 정크본드 수요만 이제 극심한 탐욕을 부리고 있다라는 게 저는 가장 최악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도 극심한 두려움으로 가는 것보다 하필 여기는 극심한 탐욕을 부리고 있다는 거, 정크본드 수요에. 이게 지금 리스크가 너무 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공포 탐욕 지수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아예 그냥 뭐 0에 가까운 숫자보다도 저 정크본드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올라가 있는 이 수치가 더 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 미국의 공포 탐욕 지수는 사실상 자세히 파고 들어가서 7가지 지표를 파고 들어보면 그냥 0일 때보다 더 안 좋다라고도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미국 시장 심리는 극단적인 공포로 가 있는 상황이고 그 안을 면면을 들여다봤을 때 심리 자체도 많이 그 성질 자체가 좋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역으로 이런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만한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매수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뭡니까? 시장이 안 좋은데 그리고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데 더 공포감이 심해지고 더 시장이 떨어지고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도 더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 바닥인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인정하지만 최소한 바닥에 가깝고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반등을 줄 거라고 기대되는 시점부터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같은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인 공포로 가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불경기를 인정하고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했을 때 기준금리 인하가 다시 가동이 되기 시작했을 때가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미국은 아직 인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의 이제 좀 괴리가 벌어지고 있긴 한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또 시작했기 때문에 매우 큰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이탈하고 환율 방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참 이게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 달러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면서 강달러 기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약달러로 넘어가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권 취임하면서부터는 약달러 기조로 계속 이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달러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방어가 되거나 오히려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치솟을 거로 우려됐었던 환율이 막 급등할까 봐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환율이 떨어지면서 다시 안정을 되찾고 있어요. 1450원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이 기세라면 달러 인덱스가 더 떨어지게 되면 환율도 더 안정이 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미국마저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이대로 잘 유지해주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장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이제 강세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기준금리 인하 시작했고 미국마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글로벌적인 증시 호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 기준금리 인하가 미국이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극단적인 공포가 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 현 시점부터 서서히 투자를 시작하시고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우리나라는 시작했으니까 한국 주식은 조금씩 투자를 해나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서서히 공격성을 띠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전 세계적인 증시도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이제 호황장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으니 그 지점을 잘 포착하셔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겠다.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그런 타점을 잘 잡아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텔레그램 방에다가 계속해서 시황 정보라든지 자료라든지 그리고 꼭 보셔야 되는 뉴스 기사, 기업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만 보시면 시장 분석도 해드려가지고 제가 시황도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뭐 다른 데서 뭐 정보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꼭 오셔서 혜택 받아 가시고요.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뭐 비밀번호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내야 된다 막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채널 홈으로 와주시게 되면 여기에도 텔레그램방 링크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여기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가 어느덧 5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5만 명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또 제 채널 여기저기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뭐 지인분들, 친구분들, 그 다음에 뭐 직장 동료, 뭐 며느리한테 소개시켜줬다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신 이 채널이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저도 정직하게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열심히 자료조사하고 공부해서 정제된 내용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고 왔다 혹은 처음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찾아오게 됐다 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과 알람 버튼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무료로 자료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영상 제공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시간 내셔서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잡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